오늘 설명리 140화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운명 이야기 하나 더 해보려고요. 내일도 휴일이잖아요. 한글날. 또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야겠죠. 오늘 140화의 제목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절대 긍정, 무한 긍정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죠. 무한 긍정, 내가 긍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긍정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수기는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그것이 공부로 소진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가불목일간에게 인성이 공부로 소진되지 않으면 온갖 상념, 망상, 우울 이런 쪽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혜로 쓸 수 있는 그 수기가 우울증에 걸리게 하거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식상이 미약하게 있어. 그럼 내 활동 에너지를 죽이죠. 밖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지 못하게 해.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해.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성이 많을 때 재성이 툭툭 건드려주면, 재극인하면 또 이제 인성이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은 사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텍스트로만 쭉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실전 명조들과 함께 이런 해설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제자분들하고 또 간만에 모여서 특강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해요. 임팩트가 있는, 이런 얘기를 또 업그레이드된 얘기를 듣는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 참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배운 거지만 미처 아주 디테일한 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체계적인 공부 실전 명조를 가지고 또 부단한 노력을 한 사람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료 공부하는 거 뭐 뻔하잖아요. 순서라는 게 고전을 가지고 공부한다든가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그 텍스트를 쭉 읽는단 말이에요. 십성에 대한 설명 쭉 읽어요. 그런 거 백날 읽어봐야 공부 안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 명조 하나 들어있고 뭐 간단하게 선어줄도 있고 그러겠죠. 또 십성 얘기하면 또 일간 대비 십성, 그 십성 들어있는 사주 가지고 어떤 설명이 또 선어줄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특정한 책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다 해본 사람으로서 오래전에 그런 공부는 죽은 공부예요. 절대 여러분을 실력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어제 11월 11일 기억하기 너무 좋죠. 가래떡데이, 빼빼로데이 뭐 이게 토요일에 올해 마지막 오프 특강 및 디프리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오후 2시, 5시까지 1, 2부로 나누어 특강할 거고요. 질의응답 진행할 거고요. 질의응답은 여기 있죠. 질문 내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본인 사주 해설 요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강 참가비는 1만원 현장 납부해 주시고요. 뒷부리 참가비는 n분의 1.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만원 내에서 되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21일 자정까지 이 커뮤니티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시면 배울 거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먼저 여기가 보이겠죠. 네,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에 댓글 달 수 있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글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금 얘기해서 손금들도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손 얘기는 살짝 했기 때문에 왼손 얘기 살짝 보여드리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손금이요, 인간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에이전 스미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손금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이게
들어보셨겠지만 삼지창 손금이에요. 삼지창 손금이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왼손이 타고난 운명을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생기면서 이것이야 뭐 운명선이 원래 있었고, 요게 이제 두뇌선, 이 두뇌선도 변합니다. 두뇌 많이 쓰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 두뇌선도 점점점 늘어나요. 길어져요. 이건 감정선이고, 감정이 막 흔들리고 갈 길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반듯하지 않겠죠. 이것도 반듯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길어지고. 그런 변화를 자기 손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이라도 꾸준히 한번 보세요. 이게 후행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 왼손은 암시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오른손에 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런 것들이 변해요. 이게 계속 현실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고난 에너지도 내가 엉뚱한 길로 가서 막 헤매고 있을 때는 제대로 안 보이다가 이제 정신 분야에 제대로 된 분야의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그러면서 깨우치고 이럴수록 이것이 선명해진다. 이 운명선에 여기가 이제 재물선, 여기가 사업선이거든요. 저는 뭐 가난한 집안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게 떨어져 있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부모의 그런 공덕이 없다.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근데 뭐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별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이 감정선 위에 이런 선들이 재물선, 앞으로 나이 들면서 말년이 이런 의미거든요. 좋겠네. 이쪽에 사업선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삼지장선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박한 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선천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대로 된 길, 나에게 맞는 길, 내가 타고난 길로 제대로 접어들었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수행 정진했을 때, 깨달았을 때 이런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더라. 이런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관찰해보세요. 그렇다고 손금에 올인해가지고 또 하지 마시고, 그래 봐야 읽어낼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이제 인도 경전이 있죠. 거기 좋은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글들을 발췌했는데 여러분께 몇 개 공유해 볼게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 제가 좀 전에 앞장에서 손금 있는 장에서 말씀드린 거하고도 비슷해요. 자기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남의 의무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함으로 자신의 일을 하다 죽는 것이 낫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깨달은 영혼에게서 진리를 배워라. 저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묻고 그를 섬겨라.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처님, 그죠? 주역, 도덕경, 노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런 재성적 텍스트에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교양서, 인문서 이런 정도로 읽어낼 수는 있겠죠. 지금 깨달은 사람이 뭐 있습니까? 온갖 돈 얘기하는 애들, 무슨 자, 뭐 이응 히읗 자, 뭐 이런 책들 읽고 그런데 저는 그런 책 좀 읽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그럴 시간 있으면 명리 공부하라고, 자기 길을 보라고. 아까 바가바드 기타에서 딱 얘기했잖아요. 자기 길을 걸으라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내는 사람들 이렇게 또 사주 찾아보면 결국은 타인을 활용해서 막 돈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끌어들이면 자기 돈이 되는, 코인으로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주거든요. 그런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뭘 이렇게 깨달았겠어요. 정말 험악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하죠. 옛날에 이슈됐던, 옛날이 아니라 작년인가. 이런 시대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뭐 정신병자라고 그랬나. 뭐 그런 광고도 있었고, 별거 다 있죠. 진짜 깨달은 영혼들한테 진리를 배우세요. 불교 공부하시고, 명리 공부하시고, 주역 공부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다만 명리 공부는 고전이나 베스트셀러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용신 배우고 억부 배우고 그래봐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입고 개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자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굳이 그럴 거 하나도 안 맞거든.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적천수에서는 오케이 맞아. 작평진전에서는 아니야 거부. 지들끼리 싸우고 엉망진창이죠. 실제로 수많은 임상을 통해 반응하고 내사주, 주변사주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깊숙이 연구를 하면 실제 이제 응기를 읽어내는 것이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입고개고 이런 그건 뭐 사실 구글에서 찾으면 겁나 많이 나옵니다. 맞냐? 안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진리의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며 헌신하는 자는, 지금 우리 방송에 맞는 건 명리학이죠. 명리학에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뭐하러 배워? 배우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 절대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혹은 그보다 빠르든 10년, 20년 사이든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겁니다. 특히 2044년이 진짜 분기점일 거예요. 새로운 이 갑자가 다시 180년 시작하죠. 상황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60년에 새로운 시작이 갑자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건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저는 특이점이 시작되는 해라고 거의 봅니다. 그보다 빠를 수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팬데믹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들이 올 겁니다. 2030년 특히. 이렇게 정신 공부로 길러줘야 돼요. 자기의 면역력을 길러주고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머지않아 10년, 20년 사이에 로봇이 정말 돌아다니고 그러면 중고거래도 엄청나겠죠. 당근마켓. 로봇 사는데 아이씨 아닌 것 같아. 새로운 걸로 다른 회사 걸로 바꿀 거야. 그러다 보면 로봇이 인간과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다. 이거 아주 소설 하나 써야겠는데. 중고 거래한 로봇의 그 로봇이 이전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기억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억 속에 예전에 사귀었던 그리고 그리워했던 어떤 연인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묻어져 오면서 어떤 사건과 또 연결되고 뭐 이런 거 재밌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중고차 이렇게 막 수리해서 팔고 그러는 것처럼 로봇 수리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OS를 입히거나 뭐 외모 커스터마이징이야 당연하고, 하여튼 뭐 온갖 비즈니스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인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틈새를 계속 찾아서 만드는 거. 그럴 때 이 명리학은 나의 삶에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나 자신 플러스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뭐 등등,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손금이라면 감정선이 굉장히 반듯해지겠죠. 또한 이제 여러분 두뇌선도 굉장히 길어지고 선명해지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진리의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며 헌신하는 자는 머지않아 진리를 얻고 지구의 평화에 이른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을 통해서 깊게 공부하면 가능합니다.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분들, 하다가 때려치거나 그걸 오로지 돈 쪽으로만 연결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책들,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무문관, 벽암록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좋죠. 이런 게 진짜 이 깨달은 사람들의 깨우침, 이런 진리에 가까운 텍스트죠. 그리고 이제 명리학 깨우친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되니까 이제 주역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건 뭐냐? 내년 이제 갑진년이죠. 이제 또 겨울 다가오니까 갑진년 운세 일간별로, 일주별로 또 이제 월주별로 이렇게
총훈을 봐드리는 그런 영상들 만들어야겠죠. 그 전에 내는 갑진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기대되느냐. 이것은 기대 반이기도 해요. 정말로. 내는 백호운이죠. 갑진. 예, 이제 갑을 우리로 보자고요. 이제 갑을 이렇게 같이 해놓은 것은 갑진을사제가 이제 양음 한 쌍이다. 이렇게 같이 간다.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내년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갑진에 백호 성향이 생겨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국민이 갑질을 언제 합니까? 두 가지로 하죠. 크게. 지금 현재 이제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거, 예, 의사표현을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촛불혁명. 그 이전에 옛날에 이제 군사독재 저항하고 이러는 것처럼 정말 행동으로 몸으로 거리에 나서는 것. 뭐 그 두 가지죠. 예,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갖는다. 우리가 갑질할 거야. 국민이 갑질하는 해줘. 왜 갑질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느냐. 우리의 갑질이 일단 신이라고 하는 정관, 지금 이제 관이라고 하는 질서를 없애버리겠어. 그 갑질의 상관 짓을 인묘시켜서 멈춰버리겠어. 이런 의미가 갑진년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편인적 외로움, 그죠? 이런 것을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편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편인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에 이제 제가 시지에 미토가 있는데 미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축토가 있을 수도 있는 게 편인이죠. 미토 편인과 그럼 축토 편인도 다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초보 때 공부를 할 텐데 이 편인은 이 갑목 입장에서 임수 편인은 겁제 이 을목한테는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엄마냐 계모냐 이런 것으로 적용하는 건 이제 현대사회 굉장히 유치한 거지만 거기에서 속성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데렐라 콩쥐팥쥐가 여전히 읽히는 동화인 것처럼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계모는 이런 뜻이구나 등등등. 또 달리 보면 이혼과 재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계모라는 단어는 현장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인을 갖고 있으면 의무가 많아요. 신데렐라 청소하고 빨래해야 될 의무가 많은 거야. 이 편인이 있으면 공부할 의무도 많은 거야. 남을 위해서 하잖아요. 빨래, 청소, 신데렐라가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콩쥐가 자기를 위해서 해요? 아니잖아요. 정의는 받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신금일간에 무술이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받을 게 많아. 실제로 그런 걸 받는 일이 생겨. 누가 사회에 뭔가를 남겼는데 이제 구조가 또 이 술토 속에 을사 이게 막 인묘에서 막 들어오는 남이 가진 연월에 겁재가 가진 이제 그런 사주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뭉탱이 돈이 들어와요. 누가 남겨놨어. 그런 것이 이제 받을 권리란 말이에요. 정인. 그래서 정인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받느냐. 받을 수 있는데 구조가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정인의 자격력을 작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형태라면, 조합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프겠죠. 그죠? 그럼 정인에게는 발을 정자, 이 발은 어떤 좋은 것, 상속받는 거, 사랑받는 거, 학위받는 거, 이런 좋은 것만, 문서받고, 임대업하고 이런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주가 엄청 좋아. 근데 어느 날 엄청 좋다는 건 좀 웃긴데 일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사주라고 쳐요. 그런 사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만 하면 돈이 들어와. 세상에 돈이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주들이 예를 들어 육충대운에 사회하고 정말 이 단절이 될 정도의 강력한 월주충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갑니다. 근데 면역력이 없죠. 그런 사주들이. 고생을 안 해봤잖아. 제가 그래서 고생 안 해본 젊은이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련이 있어야 사람의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지는데 오래 걸리죠, 당연히. 대기만성이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못난 모습도 보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계속 담금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때 사업했어. 망했어. 얼마 손해봤어? 10억? 20억 주고 다시 해봐. 또 망했어. 한 40억 망했어. 이놈아 좀 잘 좀 해. 다음에는 또 100억 밀어줘. 성공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잘 나가. 저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 빛을 받을 수는 있죠. 유명세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세상을 구하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늘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영역에 돈 키우는 데 바쁘거든. 진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좀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을사는 뭐냐? 이제 우리가 이 값진 백호일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을사. 우리가 화려한 꽃이 피는 거예요. 신나게 상관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우리의 전성기죠. 을사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세운 정관하고 우리는 합을 해요. 우리 신명나게 한번 밝게 화려하게 한번 놀아보자. 지금까지 우중충했는데 억눌렸는데 놀자. 활동하자. 신나게 한번 달려보자.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이 정관을 그렇게 하면서 그 상관짓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을 장생시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갑진을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말도 안 되는 이 보궐선거에서 20% 이상 이기고 그 여파로 총선까지 내달려서 탄핵이 가능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까 제가 기대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큰 에너지, 이렇게 세운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쓰여야 한다. 근데 이렇게 쓰일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가 각각의 다른 사조를 가지고 저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모일 때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응집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푹 쉬시고 141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